네, 시장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B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지금 우리 시장은 하락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4월 한 달 동안 괜찮은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에 또 FOMC 회의도 있고 5월 달에는 굵직한 이슈들이 또 예상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증시 흐름 보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시장이 조정을 보인다는 말씀, 당연히 또 그렇게 조정을 보일 만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FMC 회의가 별거 없을 것이다라고들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떤 회의가 나타나더라도, 결과가 나타나더라도 또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래도 부담이 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FMC 회의 이전에 ECB하고 BOJ가 힌트를 줄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회의 결과를 어느 정도 유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나타났었던 그 ECB와 또 이번 주에 나타났었던 BOJ 쪽의 회의가 주는 힌트는 기존 정책을 유지한다. 그리고 시장이 생각했었던 그 테이퍼링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줄일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22쪽이 먼저 테이퍼링 쪽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런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BOJ 같은 경우는 시장에 더 우호적인 스탠스를 내세웠기 때문에 시장에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나 그 시기가 겹쳤습니다. 미국 국채 발행 시기하고 완전히 오버랩됐기 때문에 그 일정하고 회의 내용하고 미국 시장의 채권 시장 흐름하고 놓고 보면은 긍정적으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금주 초에 어제밤까지 미국 국채 발행 일정이 있었는데 다 무난히 소화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페드 역시 FOMC 회의에서 어떠한 변화를 보이기보다는 이런 BOJ와 ECB가 줬었던 그 행보를 그대로 이어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테이퍼링은 사실 시장의 우려일 뿐이지 글로벌 중앙은행 중에서 주축이 되는 이 세 개 은행이 아직 검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캐나다 쪽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났었기 때문에 또 변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있지만 그냥 외신의 보도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걸 인용한 정보는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 그 이후에 나타났었던 ECB와 BOJ 모습을 더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한 모습들이 자산시장에 반영되는 모습을 우리가 달러 인덱스 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달러 인덱스 표를 보시면은 그 흐름 자체가 오늘 밤 결과도 그 범주 안에서 진행될 것이라는 그런 암시를 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패드를 중심으로 상대편 쪽의 ECB하고 BOJ의 상관관계를 따질 때 입찰이 일단 일단락됐기 때문에 미국 국채 시장보다는 통화 시장 쪽을 보는 것이 더 명확하겠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를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 흐름을 보면은 지금 4월 달부터 계속 안정적으로 하향 안정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제가 푸른색 타원형으로 표시를 한 저게 3월의 모습인데, 저 때는 급등락이 막 이어졌었던 그 구간이고 아래쪽에서 급하게 쳐올리는 그런 달러 강세 흐름이 나타났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는 인플레이션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자산시장이 많이 흔들렸던 시기였었죠. 특히나 달러 인덱스가 저렇게 강해버리면 글로벌 유동성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이죠. 저러한 흐름이 선제적으로 나타났었던 그때와 지금하고 비교해보면은 지금은 상당히 안정적이고, 물론 지금 반등을 할락말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는 있지만 만약 오늘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먼저 이쪽에서 반응을 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ECB나 그 BOJ 쪽의 흐름, 이런 일정상의 흐름을 놓고 봐도 그렇고, 그로 인한 자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그 달러 인덱스의 모습을 봐도 오늘 밤에 어떤 큰 문제가 나타날 확률은 거의 없다. 그리고 그것이 5월 장세까지 이어질 확률,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확률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나 2년물부터 7년물의 이 단중기물 채권 발행이 좀 포커스가 됐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과거에 어떤 3월에 좀 이슈를 만들면서 시장 불안 요인이 됐었기 때문인데,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BOJ 쪽의 회의가 마무리된 다음에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일단락되면서 안정권을 진입했는데 단지 우리가 한 가지 좀 주의할 점이 있다라고 본다면 이제 4월 달은 마무리됐고요. 5월 달 보시면은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이때가 이제 채권 발행 시기가 다시 도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년물, 10년물, 30년물 이렇게 도래를 하는데요. 미국 쪽에서. 금액이 약간 좀 큽니다. 그러니까 4월 달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2분기 중에 가장 편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5월 가만 증가되고 6월 가만 더 증가되고 하는데 그것이 5월 11일부터라는 것이죠. 그래서 5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한 2,515억 달러가 증액되는 규모여서 4월에 증액된 것보다 증액 규모는 약 한 30%가 더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 좀 부담이 되는 시기다. 그래서 그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5월이기 때문에 FOMC 회의에서 그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주지 않으면 다음 발행 때부터는 또 시장에서 노이즈가 나타날 수 있고 다음 회의는 6월달 회의가 될 텐데 그때까지 시장에서 또 어떤 분석이 나오면서 계속 패드에게 어떤 무엇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 같은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시장을 흔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월 들어서면은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중간중간에 노이즈가 나타났었던 것 4월보다 그게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기 전망이 나오면서 5월은 좀 4월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긴 들지만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이런 조정을 좀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채권 발행 일정 같은 것을 좀 감안해서 완급 조절하면서 우리가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걱정할 우려는 없어 보이는 5월 시장입니다. 단기적으로 조정 가능성만 좀 열어두시고 감안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FOMC 회의에서 별다른 이제 언급이 없게 되더라도 분명히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시장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정권에 진입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역으로 해석하면 이제 더 좋아질 시장이 좋아질 이유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정권에 진입하고 이 경제 흐름하고 사이클을 놓고 봤을 때면은 이제부터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시기에 거론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이 많이 약화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3월에 좀 이슈가 됐을 때 이 4월 지나면서 안정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주가 상승에 연결이 되는 자산 인플레이션으로 변화될 가능성을 생각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그것이 점차 현실화될 가능성을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중간중간 노이즈가 나타나더라도 긍정적인 시황을 변화시킬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앞서서 미국 GDP, 그러니까 성장률이 나오는 그 예상치가 물론 이 확정된 수치는 이번 주에 후반에 나오겠지만 패드 쪽하고 민간 기관에서는 계속 그 예측치를 지금 수치를 내보내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권에 진입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GDP 예상치 변화추이 아틀란타 패드에서 그제 내놓은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위에 녹색 선으로 표시한 것이 아틀란타 패드가 전망하고 있는 GDP 추이고요. 아래쪽에 푸른색 선이 민간 기관의 평균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많이 좀 괴리가 벌어졌었는데 이제 많이 좀 수렴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한때는 뭐 9%까지도 GDP 예상치를 내놨었으니까요. 아틀란타 패드 쪽에서요. 근데 이제는 민간 기관에서 뭐 5% 중후반, 패드 쪽에서는 6% 초반 뭐 이런 식으로 내놓고 있어서 아마 저 중간 정도에서 수치가 나오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 나타날 수치는 대강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입니다. 더 이상 충격을 줄 만한 성장률 지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표를 보면서 생각할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여기서 근거가 돼서 증명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인데 시장의 전망이나 패드의 예상치가 변화하는 그 추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과 금리에 주는 영향이 막대했었다라는 것이죠.
표의 중간에 보면은 급상승하는 그런 구간이 두 기관에서, 그러니까 아틀란타 페드 쪽이나 민간 기관이나 놓고 봤을 때 2월 중후반부터는 저 수치들이 빠르게 위로 솟구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때 바로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쪽에 우려가 나타났었고 금리도 따라 올라갔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런 중간 부분에 나타났었던 저런 흐름이 다시 재현되지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인플레이션은 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 수치가 반영이 된 상태고 그 인플레이션이 자산 인플레이션 쪽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 지표가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저런 성장이 경제의 질적인 변화, 그것이 기업 이익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고용에 어느 정도의 반영이 되는 것인가, 그것이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 상승에 어떤 재료가 없다라든지 이제부터는 올 때까지 왔기 때문에 뭐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힘들다,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정책회의 지금 앞두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ECB하고 BOJ가 회의 거치면서 어느 힌트를 줬기 때문에 뭐 정황상의 근거로 페드 쪽에서도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펀더멘탈적으로 지금 저러한 GDP 추이를 우리가 놓고 봤을 때도 굳이 변화가 나타날 만한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페드 쪽에서 아무리 그렇게 좋게 결과를 낸다 할지언정 시장이 어떻게 또 반응을 보일까, 이게 걱정이 된다는 것이죠. 중간중간에 노이즈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단순히 채권 발행 때문만이 아니라 정책 변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도 항상 시장은 확인을 원하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기대와 우려감이 계속 증폭돼서 6월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채권 발행 물량이 5월 3일 미국 재무부 3분기 경제운영 정책이 확정이 되고 5월 5일에 그 수치가 공개될 텐데,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채권 발행 물량이 좀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우려감이 또 증폭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이번에 조용히 넘어가겠지만 5월 중순부터 또 6월 FOMC 회의 거의 한 달 동안의 기간 동안은 지난 3월에 나타났었던 그런 어떤 좀 노이즈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게 인플레이션하고 바로 연결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임팩트는 좀 크지 않겠지만 노이즈는 또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국채 발행 물량에 대해서는 또 한번 나중에 점검할 필요가 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페드가 주는 그 시장 임팩트가 고려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향후의 문제에 있어서 이 재난지원금 지금 공급을 하면서 그 재원 조달이 이 증세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지금 미국 쪽에서 밝히고 있는데, 만약 그러한 상황에서 페드가 그동안의 공급, 유동성 공급을 중단하고 테이퍼링을 하면서 점차 발을 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은 가뜩이나 시장에서 기대하고 우려감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그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 문제를 어느 정도 안도시킨 그런 상황 하에서 그 이슈를 재부각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이어지는 시기에서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지가 않을 확률이 커졌다라는 점도 우리가 이 정책 변화가 없을 그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5월의 회의는 결국 6월 회의를 앞둔 포석을 좀 밝히는 정도, 그 정도지만 결코 회의의 무게감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 밤에 나타나는 회의나 또 5월 초까지 나타나는 그런 페드의 행보에 있어서는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긍정적인 시그널에 그 무게가 좀 더 실릴 수가 있다라는 점에 관점을 보고 전략 세울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6월까지는 좀 지켜보면서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국채 발행 일정도 있겠지만 또 5월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공매도 재개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긍정적으로 5월 시장 바라보더라도 분명히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지난주에도 이제 비슷하게 어느 정도 근거를 제시하면서 공매도가 그렇게 크게 중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오히려 악영향이 나타나도 그것은 좀 하방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고,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면은 오히려 그 파괴력이 더 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그것이 순서가 어떻게 바뀔지언정 그 비슷한 흐름이, 그러니까 악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이
모두 다 한 번씩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4월 말하고 5월 초까지 이어지는 외국인 투자자의 선물 흐름에서, 그러니까 선물 매매 흐름에서 우리가 좀 힌트를 좀 찾을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계속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뭐 예측을 하거나 예언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 상황을 보면서 이 베이시스에 두는 그 영향을 좀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베이시스에 따라 그 영향은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이시스에 따라서 공매도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어도 공매도를 하면서 선물을 매수를 해줘서 베이시스가 강화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 선물 매매를 계속 지켜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FOMC 회의에서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와도 시장이 계속 의문을 제시할 수 있고, 패드에 어느 정도 무엇인가를 원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에 가뜩이나 이런 공매도 재개가 나타나면서 외국인 영향력이 커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리스크 관리는 어느 정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것이 중기 시각의 긍정적인 시황관을 변화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수급의 일시적인 변화가 긍정적인 흐름을 변화시키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미국 재무부하고 패드의 중기 전망이 5월 초에 나오기 때문에 4월보다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다만 우리 시장은 이런 공매도의 수급 요인, 그리고 더불어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머징 마켓에 디커플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펀더멘탈 쪽으로는 여태까지 별로 거론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 쪽으로만 따져봤는데, 이 바이든 정부가 계속 이 리쇼어링, 그러니까 예전에 오바마 정부가 추진했었던 리쇼어링 정책하고 비슷한 그런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계속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까지도 어느 정도 한 발짝 들어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오바마 정부를 이어서 트럼프, 바이든 정부까지 계속 하나의 그 미국 중심의 흐름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을 보면은 그 기간 동안에 나타났었던 이머징 마켓의 좀 상대적인 열악했었던 수익률, 이것이 계속 지속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와 연계돼서 공매도가 나오고 외국인 투자자의 선물 쪽에 긍정적인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은 디커플링이 더 확대되면서 계속 눌릴 수가 있다라는 점은 좀 감안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방 전환이 아니어도 상승 탄력을 많이 약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선물 거래 쪽에서 좀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고, 그동안에 4월 동안에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5월까지 이어질지는 5월 한 중순까지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 흐름으로 부정적인 요인이 나타나더라도 그걸 중장기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지만 계속 주목해서 이 베이시스와 프로그램 차익 거래 쪽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수는 그렇게 움직이더라도 우리는 개별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4월에 개별 종목 장세가 아주 좋았기 때문에요. 근데 4월에 좋았었던 개별 종목 중에서 이게 4월 말 5월 초에 가면은 이탈될 수 있는, 추세로 이탈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의, 기술적 흐름의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종목들에 계속 접근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전략은 약간 좀 중기적으로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개별 종목 대응 전략이 유지가 되려면 중요한 것은 5월 들어가지고 대형주의 안정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보면 답답함의 극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삼성전자가 실제로 아래쪽에서 올라온 퍼센테이지하고 위에서 하락 조정을 보인 퍼센테이지를 구해보신다면은 이것이 과연 무리한 흐름인가, 과연 무의미한 흐름인가, 이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5월에는 단기적이라도 대형주가 좀 안정적인 흐름을, 상승을 한번 보여줄 경우에만 4월에 나타났었던 개별 종목에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5월 들어서면은 개별 종목에 대한 전략은 오히려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수가 한 달 내내 박스권에서 움직였거든요, 4월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답답함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조정이 5월의 방향을 설정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중기적으로 항상 그 방향을 제시했었던 게 미국 재무부의 중기 정책 보고서 이쪽이었고, 특히나 FOMC 회의하고 지금 겹치면서 5월의 변화 요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4월 말 5월 초의 흐름은 6월까지의 흐름을 거의 전망할 수가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FOMC 회의 결과하고 우리 공매도 전략, 공매도 재개가 나타내주는 그 영향은 최소한 한 5월 초중순까지는 보신 다음에
4월의 전략을 계속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약간 전략의 수정이 필요할 것인지 그것을 좀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